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시간대가 30분에서 1시간 후예요. 식후에 바로 운동하는 건 부담이 되기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식후 10분 운동을 꼭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셔야 하고요. 맨발 걷기를 하면 우선 마음이 안정돼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발바닥을 자꾸 자극을 하다 보니 마음이 안정되고 부교감 신경이 자극이 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이런 기전 때문에 혈당이 낮아지는 데 도움이 된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식후에 무조건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시간대가 30분에서 1시간 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후에 바로 운동하는 건 부담이 되기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10분 정도, 식후 10분 운동을 꼭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때 운동을 해야 혈당이 좀 완만하게 올라가서 20-30% 정도 상승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셔야 하고요. 나는 5일 동안 하겠다. 그럼 30분씩 쪼개서 하시면 되고 3일 동안 하겠다. 그러면 50분씩 쪼개서 하시면 됩니다. 중강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옆에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약간 숨이 차는 정도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걷기, 계단 올라가기, 실내 자전거 어떤 거든 상관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운동 하시면서 더불어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3번 정도 곁들여 주시면 좋습니다. 근육은 혈당을 흡수해주는 조직이기 때문에 근육이 늘어날수록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을 적절하게 섞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운동을 꾸준히 이어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우선 마음이 안정돼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맨발로 걷다 보면 발바닥에 온 신경이 집중이 됩니다. 이게 바로 명상 효과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발바닥을 자꾸 자극을 하다 보니 마음이 안정되고 부교감 신경이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관련된 호르몬이 늘어나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혈당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이런 기전 때문에 혈당이 낮아지는 데 도움이 된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육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저희가 맨발 걷기가 가능한 접지 신발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에도 근육이 일반 신발에 비해서 훨씬 더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맨발 걷기를 하고 나면 식후에 혈당이 더 잘 떨어져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시고 오시는 분들 보면 인바디를 검사를 해봤을 때 근육량이 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활성화되고 근육량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접적인 효과인데요. 맨발 걷기를 하고 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수면의 양이 늘어나는 경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소화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간접적인 영향들 때문에 맨발 걷기가 또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일상에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일주일에 3번 이상 하시면 좋고 한 번 하실 때 1시간 이상씩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혹시 발이 다칠까 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새는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안전한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전방 주시하시면서 안전하게 슬기롭게 맨발 걷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뇨는 반드시 졸업을 해야 하는 병인데요. 일단 크게 합병증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뇨 졸업을 한 번 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률은 40%, 그리고 콩팥, 신장 질환 발생 위험률은 33%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뇨를 한 번 졸업을 해서 다시 재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강상 이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뇨는 평생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졸업하려고 애쓰는 게 우리가 건강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당뇨는 그래도 평생 관리하는 병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연구와 임상을 진행한 결과 당뇨는 졸업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우선 당뇨 졸업에 대한 정의를 좀 먼저 볼게요. 당뇨 졸업은 의학 용어로는 당뇨 관해라고 부르는데요. 당뇨 관해의 정의 자체가 당뇨약을 끊고 당화혈소가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것을 당뇨 관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체중 감량을 했을 때 당뇨 관해가 잘 되더라 이런 연구들이 많고요. 실제 의학 논문들을 게재해 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펌메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지난 5년간 당뇨 관해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만 1,300편이 넘습니다.
굉장히 당뇨 관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실제 한의원에서 진료를 해봐도 나이가 많든 아니면 당뇨가 오래됐든 상관없이 내가 당뇨를 졸업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당뇨를 졸업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나이가 젊으면 당뇨 졸업이 더 빠르기도 하고 그리고 당뇨 진단 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당뇨 졸업을 더 빨리 하기도 하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당뇨가 오래됐든 나이가 많든 당뇨는 누구나 졸업할 수 있다는 병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미국의 경우에는 고도 비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중을 감량하는 게 당연히 당뇨 졸업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비만한 당뇨가 절반, 마른 당뇨가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비만한 인구는 당연히 체중 감량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이게 모든 당뇨, 우리나라 모든 당뇨 환자분들이 체중 감량이 무조건 당뇨 졸업을 돕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래도 비만한 체형이다 라고 하시면 체중을 10% 정도 감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실제 당뇨 관해에 관한 연구들을 봤을 때 체중을 10% 감량을 하면 당뇨 관해 가능성이 2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는 비만한 체형의 당뇨 환자다. 그러면 체중을 10% 정도 감량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런데 반대로 나는 마른 체형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음식, 운동을 더 관리를 열심히 해서 체중 감량을 하는 게 그렇게 큰 이득을 줄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 나왔던 수면, 스트레스 이런 관리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우에 췌장의 크기가 더 작고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상인과 서양의 정상인을 비교를 한 논문인데요. 같은 나이 그리고 비슷한 체격임에도 불구하고 췌장 크기는 12%가 더 작고 그리고 췌장의 기능은 36.6%가 더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양에 비해서 당뇨에 더 노출되기가 쉽고 그리고 한 번 당뇨를 걸리면 더 악화되기가 쉬운 게 바로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췌장은 한 번 악화가 되면 췌장이 지치면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췌장도 당연히 회복이 되고요. 인슐린 분비량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임상을 해본 결과 환기를 비롯한 약재들을 넣어서 처방을 했을 때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고 췌장이 회복되는 것을 임상적으로 경험을 했고요. 실제 많은 분들의 췌장의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과학적으로 규명을 하고자 세포실험과 동물실험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생활 속에서는 어떤 걸 하셔야 하냐면요. 췌장은 아주 깊은 곳에 있어요. 흉추 7, 8번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어깨를 펴는 것,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등 부위를 흉추 7, 8번 부위를 폼롤러나 아니면 마사지 볼 같은 걸로 직접적으로 자극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왔던 환기는 구하기가 쉬운 약재이기 때문에 환기를 구해다가 차로 끓여서 물 대신 마시면 췌장이 회복되고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얼마나 분비가 됐는지 검사할 수도 있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C펩타이드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당화혈소소 검사하실 때 인슐린 분비량 검사, C펩타이드 검사도 꼭 하셔서 내 췌장이 어느 정도 건강한 상태인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체중 감량 그리고 췌장 회복 이 두 가지가 한국형 당뇨 졸업의 가장 핵심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극적으로 당뇨를 졸업했던 사례가 기억이 남는데요. 충북 제천에서 오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한의원에 오셨을 때 무려 당화혈소소가 14.6%였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너무 응급 상황이라서 사실 병원에 가서 인슐린 맞아야 하는 수치였는데 한의원에 오셔서 나는 근본 치료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오셨고요. 그분이 4개월 동안 당뇨약 4알을 모두 끊고도 5.3%까지 낮아져서 당뇨를 졸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당뇨를 졸업하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했던 게 당뇨를 졸업하는 게 단순히 당뇨 하나만 졸업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모두 개선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분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수면불량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건강상의 문제들이 모두 같이 좋아지더라고요. 당뇨 졸업은 단순히 당뇨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전반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